안녕하세요. 캡스톤 1조 임수란, 김태은, 최은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락토바시러스와 식초를 이용한 발효 두유 비누에 대해 발표할 두유조입니다. 실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등 문제로 사람의 몸속과 피부가 지쳐가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항균 작용이 가능한 비누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험 목적은 기존의 비누들은 대부분 알칼리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하고 있어 두유 발효를 통한 낙산성 비누 및 요요 성분을 섞어 기능성 비누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성분 기능은 두유, 식초, 락토바시러스가 있습니다. 두유는 두유 성분인 이소플라본의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여 주근깨나 기미가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피부에 있는 수분을 유지시켜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살균력이 뛰어나 감염 예방 및 종균을 만들 때 이용됩니다. 락토바시러스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면역력 증진 및 피부 미백에 효과적입니다.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대장균보다 포도상구균에서 살균력이 높은 것을 관찰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혈액암 및 감염병 조기 진단을 위한 일형 마이크로칩 기술에 대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혈액 내에는 많은 혈구세포들, 백혈구나 적혈구 또는 혈소판 등 여러 혈구세포들이 들어있고 또 질환 관련 세포가 희박한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희박한 농도로 들어있는 이 질환 관련 세포들을 분리하고 세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거나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희박한 농도로 있는 그 세포들마저 소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능성을 줄이고자 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이 점탄성 유체를 이용한 미세유차 소자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 또 한계점이 있었던 게 기존의 기술로는 전혈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농도 처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저농도로 희석하거나 또는 적혈구의 용해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또 치료 처리의 수율이 떨어지고 용혈 과정 이후에 발생된 불순물로 인해서 질환 관련 세포의 분석 감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칩이 저희가 만든 칩 내부의 모습이고, 또 이 일자 채널 안에는 이렇게 삼각뿔 형태의 그 구조물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쪽으로는 점탄성 용액이 들어가게 되고, 이 바깥쪽으로는 전혈과 크기가 큰 질환 관련 세포들이 들어가면서 이 질환 관련 세포들만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 혈구 세포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그대로 분리되어 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요. 실험 과정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PDMS 소재로 칩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제작하고 저희가 먼저 형광 입자로 암세포 크기와 백혈구 크기의 각각 입자들로 먼저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실제 암세포를 배양한 후에 염색하여서 칩에서 실험하였고, 이때 저희가 제작한 플라스틱 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형광 입자들로 먼저 예비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 가운데 크게 보이는 것이 이 형광 입자들이 암세포를 나타낸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삼각뿔이 없을 때, 여기는 삼각뿔이 있을 때인데, 삼각뿔이 없을 때를 보시면 지금 세 가지 출구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삼각뿔이 있을 때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출구로 집중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으로 디을사오와 백혈구로 실험한 결과물인데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염색했을 때 여기서 큰 것들이 디을사오, 여기서 작은 조그마한 것들이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 입구로 디을사오와 백혈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채널 바깥 부분에서 이렇게 굵게 지나가는 형광이 디을사오인데, 지금 디을사오는 가운데 출구로, 또 여기 얇게 선으로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들은 바깥 부분 출구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FLD입니다.
저희 3조 FLB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한 점도칩 제작에 있는데요. 저희 팀의 실험 목적으로는 점도를 알고 있는 유체를 이용해 점도를 얼마인지 모르는 유체의 점도를 파악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유체의 사용량을 소량으로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점도란 유체의 흐름에서 어려움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뜻하고요. 유체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며 즉 유체의 점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저희 점도칩을 제작했을 때 활용 기대로는 점도칩 활용은 혈액의 상태, 의약품의 혼합 여부, 와인의 품질 확인, 기름의 순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점도는 분자량 및 밀도를 포함하는 재료 특성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의 실험 전체 과정입니다. 먼저 일회용 칩을 제작하는 칩 제작에 있어서 먼저 패드를 사용하여 도면을 그리고 패트리지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패트리지에 PDMS를 9:1 비율로 만든 PDMS와 경화제를 붓고 데시케이터로 공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데시케이터를 돌린 다음 오븐에 넣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돌리면 일회용 PDMS 칩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닥면을 붙이기 위해 플라즈마 장비를 사용하여 붙이면 이런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칩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칩을 가지고 저희는 점도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점도 칩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 시료를 넣을 실린지 펌프를 세팅을 다 하고 저희가 알고 싶은 시료 영역과 점도를 알고 있는 표준 영역을 실린지에 담고 장착해줍니다. 그 다음 튜브를 칩에 장착하고 유체를 흘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컴퓨터 화면으로 유체 폭을 알고 그 폭을 기준으로 저희가 미지 시료를 가정한 글리세린은 증류수와 희석하였으며 증류수와 구분이 가다록 파란색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파란색인 글리세린은 아래로 이렇게 폭이 들어가고 위로 증류수가 날아가는 것으로 전체 폭의 비율이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농도에 따라 10%, 25%, 50%, 70%로 나뉘는데요. 글리세린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병풀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을 이용한 크림 제작 및 비교를 주제 선정한 조깅할 때 조는 아침 조입니다. 네, 저희 조의 조언으로는 먼저 조기 취업을 한 김민서 학생과 허신혜 학생, 유재규 학생, 최승규 학생, 그다음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박정민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실험 목표입니다. 저희 조는 병풀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이 첨가된 크림을 제작 후 향균성을 입증하여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실험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저희 조의 주제 선정 배경 및 동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부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가 됐다고 생각하여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크림을 개발하여 향균성 입증을 실험하고자 하는 목표로 주제 선정 배경 및 동기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조의 주제로 선정한 병풀 그리고 고사암 추출물의 효능입니다. 병풀 추출물의 효능으로는 소염 진정 작용이 있는데요.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 효과가 좋고 여드름 염증 및 흉터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색소 침착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멜라닌 억제 및 기미 색소 침착 완화 효과를 전반적으로 피부 재생에 도움되게 합니다. 다음은 고삼 추출물의 효능입니다. 보습, 혈액순환 촉진, 향균 작용 효능으로 여드름, 피부병을 막아 살결을 깨끗하게 이주할 수 있으며 피부 미백 및 피부 탄력을 저해하는 엘라스타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피부 노화도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실험 재료입니다. 먼저 이 사진에 있는 실험 재료들을 앞에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병풀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 그 다음 올리브 유화 왁스, 그 다음 유기농 호호바 오일, 다음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다음 히아루론산, 마지막으로 나프리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병풀 추출물, 고산 추출물을 이용한 크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커에 수상을 넣고 다른 비커에는 유상을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은 병풀 또는 고산 추출물을 55ml를 넣은 것을 수상 비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유상 비커는 호호바 오일 25ml와 올리브 유화 왁스 5ml를 넣은 것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비커를 섞지 않고 핫 플레이트에 70도로 가열해 주는데 유상이 들어간 왁스는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상층인 비커를 유상층인 비커에 넣어서 미니 핸드 블렌더를 이용하여 섞어준 후 식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히아루론산 10ml,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3ml, 나프리 2ml를 혼합되어 있는 비커에 넣어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커 안 내용물의 점성이 높아질 때까지 핸드 믹서로 계속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크림을 담을 용기를 소독하고 소독된 용기에 크림을 담아줍니다. 이 설명이 너무 글이 많은 것 같아서 보기 쉽게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향균성 입증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하루 정도 굳힌 아가 플레이트를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 향균성 입증 실험에서 아가 플레이트에 저희가 선택한 균이 이번에는 포도상 구균이라는 균인데요. 포도상 10,000분의 1 희석한 포도상 구균을 50마이크로리터 도말해 줍니다. 여기서 50마이크로리터 10,000분의 1 희석한 포도상 구균을 50마이크로리터, 그 다음 병풀크림 또는 고산크림 10마이크로리터 또는 50마이크로리터를 각각 따로 또 도말해 줍니다. 그 다음 각각 2개씩 도말한 아가 플레이트를 인큐베이터에 37도로 설정한 후 24시간 배양 후 결과를 지켜봅니다. 이 실험 과정도 마찬가지로 글보다는 그림이 좀 더 설명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는 한 차례 실험만 하지 않고 이렇게 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이렇게 두 차례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똑같은 실험을 왜 두 번이나 하면서 두 차례까지 겪으면서 하였냐, 이렇게 이유가 있다면은 실험의 정확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차례만 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1, 플레이트 2에 나오는 이 균 수인데요. 그 균 수의 평균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대조군 평균은 298, 병풀크림 10마이크로리터는 183.5, 병풀크림 50마이크로리터는 179, 고삼크림 10마이크로리터는 154.5, 고삼크림 50마이크로리터는 141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하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뜻은 균의 수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병풀크림 10마이크로리터, 병풀크림 50마이크로리터, 고삼크림 10마이크로리터, 고삼크림 50마이크로리터 이 순서대로 균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상 부분 제거 효율입니다. 먼저 10마이크로씩 도말한 병풀크림, 그다음 고삼크림은 19.52%, 32.24%의 제거 효율을 보여줬고 50마이크로리터 도말한 병풀크림, 고삼크림은 21.49%, 38.16%로 제거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복화강조입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는 이승민이고 가운데 있는 저는 부장 오재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경영입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을 한 인원들이 있는데 손지수, 조현빈까지 해서 5명에서 저희는 편백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손소독제를 제작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실험을 소개하기 앞서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틀을 잡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저희가 대장균을 배양한 건데 대장균만 배양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약 숫자는
6,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6,000개 정도의 균이 배양됐고, 그 다음에 그 대조군인 이제 대조군으로 물과 에탄올 그리고 글리세롤 섞은 것은 약 800개 정도 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포인트는 이제 편백으로 소독을 한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이제 완전히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틀을 잡고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많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위생인 손소독제의 제작을 주제로 정해서 저희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가 함유되어 있는 편백 추출물을 이용해서 합성 화학 성분을 줄이고 피부 자극이 적은 손소독제를 제작하며 편백 추출물 손소독제의 살균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피톤치드를 언급했는데 피톤치드가 뭐냐? 피톤치드란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뜻함. 양파, 마늘, 편백나무 등이 피톤치드를 배출하고 식물이 자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박테리아, 곰팡이,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하는 살생 효능을 가진 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편백나무 사진이고요. 편백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편백은 피부를 소독하는 양리작용을 하며 진정, 피로회복, 혈액순환,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피부 미용, 진드기 퇴치에 이용됩니다. 저희가 이 편백을 이용해서 손 소독제를 제작하려는 가닥을 잡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크게 큰 틀을 설명하자면 손 소독제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배지를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제작한 손 소독제를 배지에 균을 배양하여 살균을 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에탄올과 식물성 글리세롤, 편백나무 추출액을 준비한다. 2번, 글리세롤을 증류수와 1:1 비율로 희석하여 50% 글리세롤로 제작을 한다. 3번, 편백나무 추출액에 에탄올과 글리세롤을 아래의 표와 같이 혼합하여 손소독제를 제작한다. 또 20%, 10%로 제작했고, 에탄올은 60% 비율, 5% 비율 이렇게 고정으로 했고, 나머지는 이제 30, 20, 10 표대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에탄올 사진이고 글리세린 사진, 그리고 저희가 이용한 편백 이제 추출액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과정인 배지를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LB와 아가로스를 비율에 맞춰 증류수에 섞어서 부어줍니다. 증류수는 500ml를 사용했고 LB는 12.5g, 아가로스는 7.5g으로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작한 배지를 오토클레이브에 121도로 15분간 가열하고, 세 번째, 가열된 배지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를 식혔습니다. 이렇게 식히는 과정이고, 이제 이걸 식힌 다음에 배양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 살균력 입증 실험. 저희가 제작한 손소독제를 배지에 균을 배양해서 이제 살균을 입증하는 실험이에요.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부균을 1000분의 1로 희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석시킨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을 1.5ml 튜브에 손소독제와 섞어주었습니다. 3번, 섞어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을 평판 도말해준 후 37도 인큐베이터에 넣어 하루 뒤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해서 저희는 결과로 표현했어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대장균 6,000개 정도 나왔고, 대조군 약 800개, 여기서도 살균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손소독제에서는 0개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살균력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여기 포도상구균도 약 8,888개 나왔고, 대조군도 약간 살균이 되어 416개로 줄었고, 손소독제는 또 1개도 안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